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주가 동향을 살펴보시면 지난 코로나 터진 이후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어쨌든 코로나로 한창 떨어졌던 3월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독 SK하이닉스만은 뚜렷하게 상승하는 거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요. SK하이닉스만, 이 파란색 부분이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 삼성전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TSMC나 AMD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 20년 3월, 올해 3월에 시작은 거의 비슷했는데 너무나도 현재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이후부터 현재 8월까지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2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2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 역시 5천억 정도를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로 많이 현재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 왜 SK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언제 반등할 수 있을 거로 전망되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SK하이닉스를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혹은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이유 그리고 반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쯤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더 이 키워드를 구체화하면요. 주가 하락의 이유는 현재 디램과 랜드 플래시 재고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반전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거의 디램 가격과 재고 현황에 따라서 언제쯤 주가가 반등했었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럼 향후에 이번에는 언제쯤 주가가 다시 반등이 올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결론까지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가 하락의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미국이 화웨이를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 상무부가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활용된 제품은 화웨이에 절대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결과 시스템 반도체 부분 현재 글로벌 1위인 TSM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TSMC가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시작하자마자 TSMC가 화웨이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공급 중단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이에 따라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TSMC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데다가 반도체 장비를 미국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미국 편을 확실히 들고 화웨이 쪽에 공급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제재가 올해 8월 달에 더 심해집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추가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썼던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제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추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삼성전자 주가 차트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는 한 4만 5, 6천 원대 수준의 주가였는데 지금은 5만 5천 원 정도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상하게도 SK 하이닉스 주가만큼은 별도의 우상향 없이 계속 박스권의 모습을 그리다가 이제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똑같이 반도체는 미국의 제재가 있었고 TSMC는 미국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 왜 똑같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반도체 구매 업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애플이 글로벌 넘버원 반도체 구매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고 3위가 화웨이일 만큼 반도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화웨이는 굉장히 큰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매출 비중을 한번 알아보면요. 삼성전자는 화웨이 매출 비중이 3.2%밖에 안 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11.4%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매출이 빠지더라도 3.2%밖에 손해를 보진 않지만 SK하이닉스가 만약에 화웨이 쪽에 공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주요 매출액의 11%가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웨이 제재가 있더라도 유독 SK하이닉스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 이어나가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유독 SK하이닉스의 현재 상황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로 D램 가격과 재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재고 상황을 보면요.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재고 이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19에 의한 밸류체인 마비를 우려한 서버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를 선제적으로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재고를 다시 생산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즉, 2분기 물량 축적 및 가격 상승분을 3분기에 반납하는 중이고요. 전방업체들의 재고가 정상화될 때 2020년 4분기부터 출하에 의한 회복 시그널이 예상된다.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가 터져서 공급 마비를 우려한 업체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제품을 많이 땡겨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적이 괜찮았던 거죠. 근데 3분기가 되면 이미 서버 업체들은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SK하이닉스와 같은 생산업체에 쌓이는 거고, 재고가 쌓인다는 말은 사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2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20년 2분기 때까지는 생산량보다 출하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되면 출하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더 쌓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현재 주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차지하고 있다. 주가가 되게 안 좋아지는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재고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가격도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D램 가격 추이를 보면 18년 1월 달에 $10 정도 했던 D램 가격이 계속 현재 떨어지면서 현재는 거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전에 2018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현재 떨어진 상황이고요. D램 말고 랜드 플래시 가격을 보더라도 2017년 정도에 이제 $5 정도 하던 것들이 현재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현재는 한 $2.5 정도로 2017년 대비해서 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레포트를 보시면 SK하이닉스가 3분기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현재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진한 3분기 업황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위안이 된다는 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라는 점인데요. 3분기 매출액이 7조 8,800억으로 2분기보다 8.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8.3% 줄어든 1조 2천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진한 업황이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시가총액 2위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장중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 약세 흐름은 예상이 된 거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 3분기나 돼서야 다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내리고 있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기존 대비 22% 낮은 4조 7천억 정도로 현재 컨센서스를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목표 주가와 컨센서스가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개미들이 현재 울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주가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개인 투자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현재 주가를 매수한 상태인데 현재 거의 대부분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저점을 찍은 직후인 4월부터 6월까지 10% 가까이 올랐지만 같은 기간 하이닉스는 2.16% 오르는데 그쳤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주가가 더 빠져서 많은 분들이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왜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 SK하이닉스 주가는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금융투자 레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도현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살펴보면 주가 상승을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하는 이유는 그 단가 상승이 2021년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3분기 정도에는 선행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최근 디램 현물가 하락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2020년 3분기부터 출하량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도 같이 떨어졌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증가했을 때 같이 주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도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회복하니까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또 재고자산 회전율이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가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은 좀 떨어지지만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디램 가격 변화와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디램 가격이 떨어질 때 주가도 같이 떨어졌었고 디램 가격이 오를 때 같이 주가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히스토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떨어졌을 때 올라가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때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올라가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졌는데 결국 디램 가격이 회복을 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전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 의견을 살펴보면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이제 7%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단기 조정 국면이 2021년 2분기 혹은 3분기부터 다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나오면 아마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분명히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애널리스트 의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신증권의 이수빈 애널리스트 의견을 살펴보면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인데 그 매수인 이유가 4분기부터는 고객사의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량이 다시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디램 가격 반등이 2021년 2분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애널리스트들 적정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신한의 최도현 애널리스트가 10만 5천 원,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9만 8천 원, 대신증권의 이수빈 애널리스트가 11만 5천 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10만 원, 키움증권의 박유학 애널리스트가 10만 5천 원, 한화의 이순학 애널리스트가 10만 5천 원, DB금융투자 어규진 애널리스트가 12만 원, 미래에셋의 김명건 애널리스트가 11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가 10만 7천 원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74,5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43%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제가 내리는 투자 결론을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2차전지와 바이오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투자를 추천할 때 지금 와서 2차전지를 사라, 바이오 주식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데 2차전지와 바이오가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또 단기 투자는 아니고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저점 분할 매수,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라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기간으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저가로 분할 매수하시고 1년이나 2년 후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분이 계시다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저렴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SK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주식들이 지금은 많이 전망이 안 좋아서 계속 떨어지고 아마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할 수만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1년 뒤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우월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SK하이닉스가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주가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투자 결론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